자, 그러면 2일째 독해력 강화 트레이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이질과 관련된 글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15, 16세기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문 전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러한 전개를 가지고 있는 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5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15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걸 확인한다면 선택지까지 먼저 추리고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선택지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먼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단락부터 다시 지문의 핵심 내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질과 관련된 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질이 가장 중요한 질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단락 마지막에 보면 이처럼 벼농사를 중시하여서 냇가를 개간한 조선이 감당하여야 하는 숙명이 바로 이진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되겠네요.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는 이 글 전체의 핵심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문장이 배치가 되니까 항상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힘주어서 독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질과 관련된 글인데 벼농사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조선이 감당하여야 하는 숙명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도 반복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넷둑을 만들어서 개간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반복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벼농사, 냇가 개간 그거에 따라서 이질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키워드는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질, 벼농사 중시, 냇가 개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벼농사를 짓는 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 주변의 구릉에는 마을들이 생겨났고 하지만 뒤에부터가 중요한 내용들이었네요. 자, 이렇게 오물이 논으로 흘러들었고 미생물 중에 수인성 병균이 번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핵심 내용 정리를 하실 때 체크를 이렇게 수인성 병균만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필셋이라면 이것도 함께 보길 원할 겁니다. 미생물 중에 수인성 병균. 그러니까 항상 상위 정보가 중요하니까 수인성 병균이 미생물과 관련이 있음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인성 병균 이렇게만 동그라미 치시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중에서 수인성 병균. 물론 이 미생물 가운데 수인성 병균을 좀 더 강조해 주는 건 맞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거랑 그냥 수인성 이렇게 가져가는 거랑 의미 차이가 굉장히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면서 수인성 병균을 조금 더 힘주어서 독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 중에서 시겔라균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인성 병균 중에서 구체적으로 시겔라균으로 구체화해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선지화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생물 중에 수인성 병균이 번성하였고 그 중에 시겔라균은 이질을 일으켰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이질의 원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미생물 중에 수인성 병균이 번성하였고 그 중에서 시겔라균이 이질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왜 문제의 세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번째 단락에 굉장히 힘센 두 문장이 있는데 그 두 문장을 그냥 대충 읽거나 읽지 않거나 약하게 처리한 친구들이 답이 되는 선택지를 제대로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세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5세기 초반에 이질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17세기 이후에는 크게 감소했대요. 일단 이 문장도 힘센 문장이죠. 그래서 15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 변화 양상을 담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셋이 좋아하는 정보가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변화한 양상을 낳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세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했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하게 된 원인이 뭐냐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여기 부분을 굉장히 힘주어서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실 핵심 내용 다 나왔네요. 이질이 15세기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17세기 이후에는 크게 감소했는데 그게 바로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원인과 결론 다 나왔으니 가장 중요한 상위 정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 그것에 따른 이유 다 나온 문장이니까 여기 문장이 저는 굉장히 세게 다가왔고 다 끝났다 이 지문이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어떻게 원인 찾을 수 있을까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다음을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15세기, 16세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단락에는 17세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큰 양상은 확인을 했죠. 여기에서는 증가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감소한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질이 17세기 이후에는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증가하는 것도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것도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5세기, 16세기에 해당되는 세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뜨거운 여름 동안 습지로 바뀌었고 건조한 환경에 적합한 미생물 생태계가 습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미생물 생태계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태 환경면의 측면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라는 것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셨다고 한다면 세 번째 단락의 핵심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는 건조한 환경에 적합한 미생물 생태계였는데 이젠 습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미생물 생태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질이 급증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인성 세균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네요. 살모넬라균과 시겔라균 이렇게 나와서 시겔라균이 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질의 발병률을 크게 높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는 이질의 발병률이 높이는 데에만 생태 환경이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데도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태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사실 이 문장에서 17세기가 감소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원인을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람원 개간에서 산간 지역 개발로 그 개간의 중심축이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은 또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간의 중심축이 산간 지역 개발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범람원을 개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인성 전염병이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건데 벼농사에서 이모작과 이양법이 확대되었고 논의 사용법을 크게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특히 하면서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네요. 논에 물을 가둬두는 기간이 확 줄어서 수인성 질병 방면에 수인성 질병 발생에 감소를 가져왔다는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수인성 질병이 크게 주는 그런 원인들을 나열해주고 있네요. 여러 가지를 나열해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큰 중요한 핵심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되는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번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17세기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여기는 앞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지를 추려주시면 됩니다. 자, 핵심 내용을 담은 선택지였죠. 그래서 미생물의 생태계가 변화해서 이질 감소가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 인과관계는 사실 마지막 달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찾는 거였다는 거. 17세기라고 해서 꼭 마지막 단락에서만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답이 되는 선택지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이 17세기 이후니까 여기서 와서 확인해야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문을 읽을 때 이미 여기에서 임팩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이미 여기 부분을 힘줘서 읽고 여기를 전체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문장이라는 걸 포괄하는 가장 상위 정보의 문장이었다는 걸 애초에 독해를 할 때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선택지에서 17세기 이후 감소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였다고 해서 이 선택지 판단의 그거를 마지막 단락으로 한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문 선택지에 대한 지문의 근거를 제대로 찾지 못했던 친구들은 아마 애초에 첫 번째 독해 자체에서 세 번째 단락의 가장 힘센 문장을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을 주셨던 여러 친구들에게 본인이 고민했던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아마 여기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한번 여러분들 애초에 처음에 접근하셨던 거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되는 선택지 3번이고요. 또 다른 친구가 2번 선택지를 물어봤어요. 자, 15세기 조선의 하천에서 번성하던 시겔라균이 17세기 이후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겔라균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살모넬라균과 시겔라균 자체가 번성을 하여서 이질의 발생률을 크게 높였다라는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하천에서 번성했었다라는 정보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17세기 이후에 시겔라균이 감소하였다라는 정보는 마지막 단락에서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번 선택지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이질, 즉 수인성 질병의 감소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수인성 병균 중에서 시겔라균이 감소하였다라는 정보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인성 병균, 그 중에서도 시겔라균이 17세기 이후에 감소하였다는 정보는 지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선택지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장 독해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를 해드린 것처럼 사실 주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장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가 바로 주어예요. 그래서 문장 독해를 할 때 주어 부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이 문장이 어떤 정보를 수반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문장을 빨리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그와 같은 방점을 찍다 보니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 문장인지 어떤 주인공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어만 제대로 읽어도 정보 많은 글들에서 어떤 정보들이 이 단락에 제시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어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요, 논이 주어이죠. 벼농사를 짓는 논은 이렇게. 그래서 주어와 수어를 연결해서 읽게 되면 논은 밭 위에서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짓는 농업시설이었다. 벼농사를 짓는 논은 농업시설이었는데 어떤 농업시설이었냐면 밭 위에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업시설이었다. 라는 의미를 지닌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의 주어는 논이라는 거고요. 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여기를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벼농사를 짓는 논이구나. 이렇게 논을 가장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되고 이 의미를 같이 더해서 벼농사를 짓는 논과 관련된 글이구나, 문장이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 부분은 수식을 해주는 것까지 함께 덩어리로 가져갈수록 유리한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수식을 받고 있는 논을 여기 있는 변홍사를 짓는 보다 더 힘줘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홍사를 짓는 논과 관련하여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이고 변홍사를 짓는 보단 논이라는 단어를 힘주어서 읽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구름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주어이죠. 그래서 논 주변에 구름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첨가를 하면 새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름을 가장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인성 병균이 번성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인성 병균이라는 게 이 문장에서 가장 큰 주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번성하였다라는 게 서술어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 오물이 흘러들었다. 그러니까 오물이가 또 다른 주어네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뒤에 갈수록 더 중요하니까 수인성 병균이 번성하였다의 이 수인성 병균이 가장 힘이 센 주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산을 잘 견디는 이 시겔라균을 소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의 주어는 시겔라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택지 원리는요. 답이 되는 선택지 원리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인데 변화의 양상과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담은, 즉 핵심을 담은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과제를 하시면서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코멘트를 받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 과제를 조금 일찍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를 제출하실 때 게시물이나 이렇게 댓글에 선생님 저 여기 질문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이 친구처럼 아예 이렇게 예쁘게 파일로 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부분은 네,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의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지문을 읽으면서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핵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은 인지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 문장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문장을 읽거나 시간에 쫓겨서 그냥 다음 문장을 읽으면 글자만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사실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특정 문장에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됐을 때 그 문장만 붙잡고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시간에 쫓기니까 뒤에 부분은 거의 날려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해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를 아예 안 해야 될까요? 이해를 100%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 핵심과 관련된 문장은 이해도를 높일수록 유리합니다. 이 말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정보, 모든 문장을 100%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담고 있는 문장, 그리고 핵심 정보는 이해를 제대로 할수록,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친구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붙들고 있는 이 문장이 핵심을 수반한 문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장이 이 단락에서 힘센 문장인지, 즉 이 단락의 핵심을 이야기할 만한 중요한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강한 문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그러한 문장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과감하게 문장 독해, 주어와 수어만 연결해서 그 문장의 큰 의미만 파악한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문장이 핵심 문장이다. 필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심지어
그 전 단락의 무엇과 연결이 돼서 답이 될 선택지가 높은 그런 중요한 문장이다. 그리고 주장형 지문이라서 필자의 핵심 내용을 도출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다 라고 한다면 거듭 읽어도 됩니다. 거듭 읽어서라도,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다시 찾고 목적어도 찾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술어랑 연결하면서 문장 독해를 정확하게 하면서 이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해도를 끌어올리고 그 문장을 소화할수록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친구는 이 핵심을 찾는다라는 것이 여전히 다 이해해야지만 핵심을 찾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모든 문장을 소화해야지만 핵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락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거. 무슨 내용이지? 이게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친구의 질문을 보면 그냥 무슨 내용이지가 더 궁금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핵심을 시간 내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의 방식이라면 지문의 내용이 이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핵심은 이거네? 그래서 핵심을 다 이해한 다음에 거꾸로 찾는 친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논점이 뭐냐? 뭘 강조하느냐? 이거는 그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를 다 하고 거꾸로 그 다음에 핵심을 찾는 게 아니라 핵심을 찾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접근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의 자기의 그런 문제점, 이 친구가 어떻게 글을 읽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 본인의 포인트에 맞게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글을 접근할 때 핵심을 찾는다와 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글을 읽는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친구는 글을 읽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핵심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단락에서 뭘 제일 강조하지? 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문장이 핵심을 수반한 문장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시고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지점인가? 그 지점을 질문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물고 늘어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피셋을 보는 그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피셋 볼 수 없어요.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싶은 내 욕구를 누르지 못한다? 그럼 문제를 풀 자격이 없죠. 네.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답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내가 궁금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지 마음 편해서 이거는 욕심이죠. 그걸 버려야죠. 그래야지 그 시간 내에 피셋이 원하는 정보를 찾죠. 어디까지나 나의 욕구, 나의 편안함 이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찾는 독해를 하는 거면 당연히 불편해요. 누구나. 왜냐면 100%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불편함을 참으면서 핵심을 찾는 겁니다. 네.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정신을 빨리 차리라. 이 친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문장을 거듭 읽고 여전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속도를 못 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을, 이런 조언을 좀 새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3일차 해설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